박상희 편집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가져오셨죠? 네, 지금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뭐 연휴를 편안하게 보내라는 그런 취지인지 모르겠으나 7만 달러 중후반 달러대를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횡보를 하는 것과 연휴를 편안하게 보내는 건 어떤 관계가 있죠? 이게 상승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하락을 해도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요. 네. 가장 편안한 상태는 아무래도 횡보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뭔가 약간 투자자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불교식 사고 흔적이 좀 느껴지는데, 네. 어쨌든 좀 상승을 못했습니다. 이유가 특별히 있었을까요? 네, 그러면 뭐 오를만 하면은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내릴만 하면 약간 또 좋은 뉴스가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횡보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란 이슈인 것 같다. 며칠 전만 해도 이란하고 미국하고 최종 합의안에 도달을 했다. 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디지털 자산을 비롯한 위험 자산이 호조를 보였잖아요. 근데 오늘도 물론 계속해서 좋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그렇고요. 이란 측도 그렇고요. 어떤 협상의 진전이 있었다라는 거 양측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항상 엇갈렸거든요. 이란 쪽에서 협상에 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 미국 쪽에서 이 협상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패스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미국 쪽에서 좀 트럼프 대통령이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란 쪽에서 우린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항상 엇갈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양쪽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 이런 것도 우리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미국 연준 회의록도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오르기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반응이 많았었는데 그걸 좀 깨고 이런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약간 강보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또 강보합을 하긴 했는데 또 많이 오르진 못했죠. 하락을 결국에는 또 약간 하면서 조정이 맞았는데 되돌림이 있었죠. 네, 되돌림이 약간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유를 보면 아무래도 이 핵 협상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차가 있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핵 협상 관련해서는 이란은 우라늄 우리가 보관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미국에서는 그 우라늄 우리가 보관해야지 미국이 보관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그거 폐기할 거야 이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전히 핵 협상에 대해서는 좀 딜레이가 있겠구나. 물론 그 협의안 뭐 보도에 나온 거에 따르면 협의안에서 핵 협상을 약간 뒤로 밀어놓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종전에 도달을 하려면 핵 협상이 완전히 돼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실 만에 될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또 시장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슈죠. 관련해서 이란은 해협 통행료 계속 징수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하면은 우리 외교적 합의가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도 여전히 이견이 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런 시장 우려가 나타나면서 이 최종 합의안에 진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핵심 키워드에서는 이견이 있구나라는 시장 우려가 공존하면서 이런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어제가 전쟁 시작하고 나서 제일 짜증나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아니 이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저희가 늘 전해드렸던 게 미국은 지금 핵 협상을 먼저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란은 일단 휴전을 먼저 하기를 원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제어권을 자기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휴전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고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안 맞다 보니까 지금 계속 협상이 공전이다라는 얘기를 거의 2주째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박상희 편집장님 얘기해 주셨다시피 그동안에는 이게 엇갈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되고 있다고 하면 반대쪽에서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거잖아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협상이라는 건 둘이 이게 맞아야 되는 거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뉴스가 나왔냐면 트럼프가 말하는 것 그리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말하는 것 그리고 또 되게 이례적으로 오랜만에 하메네이 모스타바 지금 이제 현재 최고 지도자죠. 그 사람도 이제 자기 워딩을 내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안 되는 게 너무 명확해. 근데 파키스탄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네. 금방이라도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선 또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어제 그래서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이 약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약 강보합 상태로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네. 뭔가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이게 전쟁이 금방 끝날 거면 사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이게 주요한 인물들이 직접 내놓는 워딩 자체는 그거랑 굉장히 상반되니까 방향성을 좀 종잡기가 어려운 그런 뉴스가 좀 많이 쏟아졌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차라리 그러면 엇갈리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아니 왜냐면 네. 만약에 떨어질 것 같으면 하락에 베팅을 하는 또 방법이 있잖아요. 네. 뭐 쇼 포지션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올라가면 이제 뭐 현물을 사든지 롱 포지션을 잡든지. 근데 이게 이렇게 횡보를 해버리면. 엇갈려 버리면 포지션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쵸. 이제 이게 한쪽이 맞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가격이 엄청 뛰어버릴 테니까 네. 또 저는 뒤늦게 이제 올라타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감이 있어서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셨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은 박상혁 편집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또 이제 박상혁 편집장님의 이제 전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클라리티 법안.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일 팔로잉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툭 건드리면 바로 자판기처럼 나오는 거의 이제 언론계에서는 유일한 분인 것 같은데 어제 클라리티 법안 관련해서 약간 진전된 내용이 또 있었죠. 네, 진전된 내용이 있어서 비트코인이 좀 올랐었죠. 네. 그러면서 또 8만 달러 이상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또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게 클래리티 법안에서도 이 뭐 6월에 된다, 7월에 뭐 본회의 올라간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으나 여기에 또 찬물을 끼얹는 뉴스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네. 네, 이게 뭐냐면 또 이 법안이 상원에 법안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뭐 클래리티 법안만 있는 게 아니라 인준안도 엄청 많고 그리고 주택 법안이 또 중요하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는 네. 그게 상원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클래리티 법안보다는 먼저 처리돼야 될 것 같다라는 견해가 우세한 상태였는데 거기서 법안이 또 뭐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뭐냐면 예산 조정 법안이라는 겁니다. 그 교통안전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셧다운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 월급이 안 나오게 생겨가지고 챙겨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조정안을 통해서 이렇게 이 임금 체불 가능성 문제를 차단하려는 그런 이제 법안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5월에 스무스하게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됐으나 변수가 생기면서 지금 6월로 밀렸습니다. 무슨 변수가 생겼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공화당 측에서 이 기존 예산 조정 법안에 추가 패키지 법안을 끼워 넣은 겁니다. 예를 들면은 백악관 보안 업그레이드 하겠다. 거기에 추가 비용 드는 것도 이 법안 안에 포함하겠다. 그리고 또 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납세를 했거든요. IRS에 미국 국세청에 납세를 했는데 그 국세청 직원 중에 한 명이 그 트럼프 일가 납세 내역을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네. 네. 네, 근데 나중에 취하를 했습니다. 소송 취하를 했는데 취하 조건으로 민주당이 공작을 펼치면서 내 측근들, 내 정치적 지지 세력들을 사법 처리로 이렇게 손해를 입혔다. 그 사람들 보상하는 기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내가 소송을 취하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법안에 그걸 끼워 넣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재원이 국민 세금에서 나가기로 이제 얘기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패키지로 또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또 엄청 반발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조정 법안이 5월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산조정 법안이 클래리티 법안이 위에라는 거는 또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이 클래리티 법안이 6월 안에 이 본회의에 상정될까. 아무래도 다른 법안이 너무 많은데 지금 산적한 법안이 너무 많다라는 또 우려가 나오면서 이게 또 7월에나 돼야지 또 상정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클래리티 법안 하나만 있어도 또 이게 통과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 예산 조정 법안에 주택 법안에 또 조항들도 다양하게 있고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네요. 이게 한번 정리를 저희가 네.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주택 법안에 아마 이제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CBDC 금지법에 대한 조항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었군요. 네. 그 CBDC 그래서 부분이. 이제 이게 이제 얼른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꼭 통과를 시켜야만 하는 법안에 넣어버리는 거죠. 맞아요. 끼워넣기 끼워넣기 식으로.
그래서 이상한 조항이 하나가 이렇게 클라리티 법안에도 이상한 조항이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저희가 설명드렸죠. 근데 그게 민주당 의원들 설득하기 위한 취지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린 지 바가 있는데 어쨌든 그 주택 법안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서 그냥 스무스하게 통과될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이제 세금 관련한 소송 되돌려받는 기금 조성하는 게 이 기금이 이게 덩치가 되게 큽니다. 한국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가 넘어요. 그렇게 큰 기금이었군요. 네, 18억 달러라서 네. 이게 사실 한국적 정서에서는 통과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안 살아봐서. 근데 어쨌든 굉장히 반발이 크게 나오는 이유가 있고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네. 야 그냥 다 하지 마, 다 때려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죠. 네, 하죠.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유탄을 이제 클라리티 법안이 맞을 수가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2달, 8주 정도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박상일 편집장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 그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다 죽어 그거 있잖아요. 네. 그게 생각나는 그리고 다 지금 죽잖아요, 요즘인 실제로.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여러분. 안 네. 됩니다. 어떻게든 클래리티를 살려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공화당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또 구석이 있어서 예. 아마 얘기가 되긴 할 텐데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아마 유튜브에서 최근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돼서 이게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 비축 관련한 이제 법안을 내놓을 거다. 여기에 그냥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요즘에 좀 돌았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공동 발의가 됐습니다. 이번에 법안이. 네. 어떤 내용이 담겼죠? 예, 그 말씀 주신 대로 이 비트코인 전략준비금 관련해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야, 이 정도면 음모론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크게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요. 네. 거기에는 사실 못 미치는 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했던 쟁점은 이 정부가 추가 국민의 세금을 들이지 않는 선에서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의 양을 어떻게 늘리느냐 이거에 좀 쟁점을 맞췄는데 네. 거기에 대한 조항은 사실 없거든요. 이 공동 발의 내용에. 음.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네. 일단 눈에 띄는 거는 비트코인 정부가 몰수한 거 최소 20년간 유지해야 된다. 이 기간을 명시를 했다는 점. 네. 이게 또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연방기관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 통합 보고 의무화.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작년에 그 미국 갔을 때 앵커리지 디지털이라는 되게 디지털 자산 대형 커스터디 기업하고 연방은행인가를 유일하게 받은 그 라이선스 기업하고 네.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커스터디 기업이 웬만한 곳은 다 앵커리지 디지털로 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연방 보안관리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 몰수한 거를 다 총괄을 해서 관리를 하는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앵커리지 디지털에 갔냐 안 갔냐, 네. 보관 중이냐 안 보관 중이냐 이걸 물어봤었는데 거기서 앵커리지 디지털 관계자가 얘기를 했던 게 사실 연방 보안관리국도 지금 얼마나 비트코인이 몰수돼 있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게 일원화돼 있지 않은 거예요. 보고 체계가. 아 그러다 진짜요? 보니까 이게 이제 알려져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게 확실한 게 아니래요. 아. 왜냐하면 수사기관마다 다 각자 지금 주 수사기관마다 비트코인을 몰수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현황 체계가 제대로 보고 체계가 안 잡혀 있어서 이 연방 보안관리국에서도 이 정확한 비트코인 몰수 금액을 집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었거든요. 와, 그 숫자가 추정이었군요. 네. 아, 근데 네. 이 발의한 대로라면은 이제 이 보고 체계를 이제 일원화하겠다라고 해서 좀 더 정확한 비트코인 몰수 금액을 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네. 갖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일단 확인이 된 내용이니까 아마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고요. 대략 지금 30만 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네.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네. 통해서는 그거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핵심 쟁점은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비트코인 양을 더 늘리는 거 아니야? 이걸 초점을 맞췄는데 거기에 맞춘 발의안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기대는 못 미쳤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충분히 강세를 보이진 못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거는 그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패트릭 위트 사무총장이 한 2주 전쯤에 우리 비트코인 전략 비축금 관련해서 중대 발표 수주 안으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 발표는 아직 안 나온 상태라서 그 발표는 또 무엇일지에 대해서
것도 좀 귀추를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네. 법안은 나왔고 거기에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은 없었고 하지만 혹시 모를 한 방이 더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최근에 주식시장의 좀 화제는 뭐 스페이스X라든지 미국에서는 좀 이제 새로 상장되는 큰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새로 IPO를 하게 되면 이 주식을 살려는 돈이 그쪽으로 확 쏠리면서 이 돈이 이제 갑자기 만들어질 수는 없으니까 있던 걸 그쵸.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있던 걸 뭘 팔 거냐 이게 사실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이제 불안해하고 있죠. 네. 비트코인을 판 돈으로 스페이스X를 사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자본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한국에서도 조금 이제 그 동안에는 AI 반도체 주식 일변도로 상승을 했었는데 약간의 네. 지형 변화가 지금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네, 그 일단 말씀 주신 대로인데요. 워낙 AI 섹터가 강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 미국 증시 안 가리고 다 AI 섹터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국내 증시 최근에 보면서 국내 증시는 정말 완연한 상승장이구나. 이걸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게 어제 LG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했잖아요. 아니 LG전자면 엄청 큰 주식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왜 오른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삼성전자의 파업 사태 이후 노동자 대체 수요로 로봇 관련 기업으로 LG전자가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뭐 증권가 애널리스트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저도 자료 직접 봤는데 다트에서 직접 자료를 봤는데 네. 이 뭐 LG전자가 올해 로봇 사업을 뭐 신사업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는 해도 지금 당장 분기 실적에 로봇 관련 실적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쵸. 다른 걸로 다 지금 매출이 잡히는 상태라서 이거는 디지털 자산 시장 투자자분들한테 좀 익숙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거 테마주로 잡힌 거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네. 실적이 없는 로봇 관련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테마주로 부각이 된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거 좀 디지털 자산 지난 상승장 때랑 좀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했습니다. 네. 네. 이 일례로 하나 들 수 있는 게 니어 프로토콜이라는 그 AI 기반 웹3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가 2024년도에 엔비디아 그 니어 프로토콜 창립자가 엔비디아 행사에 한번 참여를 했어요. 네. 네. 참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달 새에 니어 프로토콜 자체 코인 가격이 2배가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엔비디아하고 협업 뭐 제의를 한 것도 아니고요. 네. 엔비디아가 뭐 니어라는 자체 코인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올랐거든요. 네. 아니 저기에 참석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참석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올랐었다니 되게 신기한데요. 약간 숨겨졌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 일리아 폴로스킨이라고 하는 니어 네. 창립자가 네. 그 사실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해서 AI 학습에 굉장히 주축적인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논문의 공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원래 AI 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약간 중간에 경로를 잘못 이탈해가지고 이제 디지털 자산 쪽으로 와서 니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아마 그 공로가 있어서 저기에 이제 초청이 됐을 겁니다. 엔비디아 그렇군요. 행사에. 네. 그러니까 아예 AI랑 상관이 없는 인사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좀 그쪽으로 네. 레퓨테이션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인사인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황당했던 건 그래도 그렇지 이게 니어라는 코인 가격이 이걸로 2배가 오를 수 있나라는 이제 생각이 그러게요. 들었던 건데 지금 이 사례를 연달아서 소개해 주신 거는 LG전자 사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마치 옛날에 그 디지털 자산 상승장을 보는 것 같다. 국내 증시도 완연한 상승장이구나. 이걸 좀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진짜 시장을 이렇게까지 좀 위험을 무릅쓰고 저는 위험을 무릅쓴다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사실 네. 아무런 뭐 증거나 뭐 근거가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사실 팀에서 논리로 따지면은 이 변호사님 따라갈 사람이 없는 이게 완전 대표 T거든요. 그래서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그- 합리적인 투자에 가깝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의 세계로 넘어오셔도 될 정도의 맞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보는 게 지금 간이 충분히 코스피를 커지셨어요. 코스피를 보면 네. 이거 잘 나갈 시점에 알트코인 투자자들 다 여기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예. 아니, 사실 이게 들고 있습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이 자꾸 느껴져가지고 네.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네, 네. 재미있는 어쨌든 뉴스네요. 근데 아예 또 이게 그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닌 게 삼성전자 파업하는 과정에서 사실 삼성전자 투자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그
깊게 그 문제의식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파업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AI 그 관련해서 뭐라도 하나 있는 지금 기업에서 다 약간 그 노동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라는 판단을 또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저희가 볼 때는 좀 흥미롭다. 코인 세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맞아요. 네,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미국 증시도 요즘에는 또 메가 IPO 열풍으로 또 인기죠. 전 세계가 난리군요, 지금. 네. 네. 이 스페이스 X도 6월에 이제 상장 앞두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최근에 뉴스가 하나 더 나왔는데 오픈 AI도 9월 IPO를 목표로 상장 절차 착수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메가 IPO가 계속 나오다 보면은 시장 유동성이 또 그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이 더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 면에서 또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누가 이런 글을 올렸나 봅니다. 디지털 자산 8년 이상 한 사람 중에 지금보다 더 심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네.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코인판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 8년씩은 되지 않았나요? 이 얘기는 8년 이상 이 디지털 자산 이 추나추동을 다 겪지 않은 그 정도 멘탈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지금 이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 다 이제 맞아요. 복장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저도 2018년도에 처음 이제 비트코인을 사봤던 그 네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맞네요. 10년이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디지털 자산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또 반대로 그 기저에서 또 침체 속에서 또 꽃이 피어나는 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호재들도 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몇 가지 또 뉴스를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뭐 스페이스X 방금 말씀드렸는데 스페이스 안에 또 숨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IPO 스페이스X가 준비하면서 SEC에 그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유 자산 중에 하나를 보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정확한 개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18,71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기존 추정치보를 훨씬 웃도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한 몇 달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추정치가 8,285개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훨씬 웃도는 수치가 나왔다. 이게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코인베이스를 웃도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 기업으로 유명하잖아요. 스페이스X가. 네. 테슬라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 또 테슬라는 지금 1만 1,000개 정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보다도 훨씬 높은 보유량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밑에 그림이 약간 네. 좀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왜냐하면 분리시가 8인데 조금 더 많네요. 네. 지금 14,300개. 14,300. 1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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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위 정도이고 사실 스페이스X가 지금 이제 적자예요. 돈을 좀 많이 못 벌고 있고 물론 성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사실 자산 중에서는 꽤 큰 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 스페이스X란 큰 기업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이재용 삼성전자 이렇게 보면서 무슨 패션을 하나 들고 나오면은 네. 그 패션을 보고 다 따라서 사지 않냐. 네.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 갖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투자자 유입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 또 가장 핫한 스페이스X이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지켜봐야겠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한편으로는 저런 분석들이 좀 슬픕니다. 왜요? 이게 비트코인이 잘해가지고 수요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 스페이스X 효과로 이런 이제 기대를 또 해야 된다는 게 어떤 점에서는 좀 슬프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고요. 네. 최근에 또 지캐시가 많이 올랐어요. 네. 요게 이제 어제 나왔던 미국 정부가 내놨던 뉴스하고 또 약간 관련이 돼 있죠. 네, 그 비트코인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러면 알트코인은 더 죽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요. 이 알트코인, 일부 알트코인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리퀴드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하이퍼리퀴드 일주일 동안 31.5% 올랐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뭐 G캐시나 뭐 이런 코인들도 20-30%씩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섹터들 오르는 거 보면요. RWA 토크나 그 프라이버시, 디파이 이 세 섹터 위주로 이렇게 알트코인이 오르면서
비트코인 상승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알트코인, 일부 알트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또 뭐 디지털 자산이 또 마냥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데요. 이 G캐시 특별히 말씀드리면요, 이 양자 또 프라이버시 코인이거든요. G캐시는 네. 이 또 앞단에서 개인 정보가 보이지 않는 뭐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또 유명한데요. 여기가 이제 몇 주 전에 이 양자 저항 로드맵을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완료하겠다. 그리고 양자 복구 지갑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안에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로 G캐시가 한 달 새에 100%가 올랐습니다. 2배가 오른 거죠. 예, 그렇게 한 거고, 또 비슷한 시기에 멀티코인 캐피탈이라는 되게 크립토의 대형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여기서 G캐시의 그 프라이버시성에도 주목을 하고 우리가 대량 투자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비슷한 시기에 나오면서 G캐시가 또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는 게 우리가 좀 이 양자 컴퓨팅 이야기를 할 때는 비트코인 움직이지 않고 있는 비트코인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일일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런 알트코인 중에 하나에게는 G캐시 같은 코인에게는 또 굉장한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였네요. 이게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요. 네. 사실 양자 컴퓨터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이거 뭐 테마주라는 그런 아니, 느낌으로 그러니까 봐야 왜냐면 되나요? 포스트 양자 전환을 하고 있는 건 G캐시뿐만이 아닌데 네.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스페이스X 그리고 이제 LG전자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비슷한 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가 좀 핫한 트렌드랑 엮여서 가격이 좀 급등하는 게 지금 한 군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섹터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미국 정부가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에 20억 달러를 지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의 양자 컴퓨터 주가가 또 이제 오늘 확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주 밀접한 관련은 없지만 언론 매체에 뭐가 이제 새로 나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이제는 논리적으로 뭐가 갈 거다라는 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보통 그럴 때 테마주가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네. 그럼 테마주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그런 그렇죠. 정도의 지금 상황인 G캐시가 거죠. 이제 최근에 오른 거는 요 어떤 이제 홍보 자료를 때마침 냈는데 이제 양자 컴퓨터 이슈가 터지면서 같이 올라가게 된 약간 그런 사례. 그렇군요. 네. 네, 역시 이렇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우리 보통 포모라고 하죠. 저거 네. 사야 되나? 이런 맞아요. 갈등에 지금 시달리고 있을 약간 그런 장입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시간이 오, 빨리 네. 지나가 버렸는데 네.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희가 이제 RWA를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네. 저번에 A, B, C, D형의 토크나 주식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A랑 B는 실물 토큰 기반을 하고 있는 담보형 토크나 주식이고, C하고 D는 이제 합성 자산인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른다라고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구체성 주는 뉴스가 어제 나왔었습니다. 네, 그 헤스터퍼스 SEC 위원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거 원래는 보도뿐이었잖아요. 네. 혁신 면제를 할 거라는, 뭐 조만간 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준도 좀 명확하게 안 나왔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헤스터퍼스 SEC 위원이 이 1대1로 담보가 되는 토크나 자산에 대해서는 혁신 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그 합성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혁신 면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또 이렇게 명백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혁신 면제가 될 대상은 뭐 이렇게 저희가 A, B형으로 저희가 나누면서 발행자가 직접 토크나 자산을 하는 경우, 그건 뭐 당연히 토크나 자산 하는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DTCC처럼 미국 예탁결제원처럼 이 제3자 수탁고에 맡겨놓고 거기서 1대1로 토크나 자산 발행하는 거, 여기에 대한 아무래도 혁신 면제가 나오지 않겠냐,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반응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이제 SEC에서 최종 결정을 투표를 할 수 있는 5명 중에 한 명이고, 보통 2대 3으로 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네. 사람이고, 별명이 크립토맘입니다. 크립토맘. 네, 그 크립토의 신디아 그- 르미스랑 이분이랑 이렇게 크립토맘 2명인가요? 맞습니다. 근데 원래 원조 크립토맘은 이분이에요. 이분이 원조셨군요. 정말 힘들 때부터 크립토를 감싸주기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어머니. 네, 예. CD형은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분이 트윗을 올리자마자 한 1, 2분 만에 하이퍼리퀴드 주식 그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영향을 이제 받군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제는 약간 이런 흐름이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하이퍼리퀴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또 이제 이거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좀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오늘 약간 시간 넘겼는데 어쨌든 오늘도 이제 박상현 편집장님 모시고 다양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